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에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그림책 자원활동가들이 그림책과 목소리로 말랑말랑해지는 마음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세종 FM 98.9MHz 와우 라디오 앱을 통해 매주 월요일 낮 1시 여러분의 곁으로 찾아갑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세종 FM 라디오 채널을 통해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속에서 달콤함을 꿈꾸는 DJ 달보들의 벨라 이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속에서 마음속의 은하수를 찾는 DJ 미리네 이용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 달 동안 즐겁게 지내셨나요? 5월은 가정의 날 행사들과 함께 연휴가 꽤 길어서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갔는지 6월 방송이 무척 빠르게 온 기분입니다. 제가 이번 방송은 호국 보훈의 달, 우리에게 전쟁은 주제로 선정해 보았는데 선정할 때는 6월 방송이고 6월엔 항상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니까 이 주제로 해볼까? 단순히 달력에 의지한 선정이었는데요. 여러 그림책을 찾아보고 선정하다 보니 마음이 먹먹해지는 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벨라님과 저 미리네 세대는 전쟁 등과 관련해서 정말 밀접한 휴전시대에 살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겪고 있기에 체감은 적죠. 한국 전쟁이 73년 전의 일이고 아직도 희생자 유해가 발굴되고 있는데 말이죠. 말씀 들어보니 그렇네요. 현재도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살아계시는 살아있는 역사네요. 공익광고 등 여러 정보들은 많지만 제가 직접 알아보니 전쟁의 참혹함이 곁에서 느껴집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그림책 이야기 시작할게요. 크르르의 어제의 오늘을 덧대요. 내일은 저녁 공기는 더욱 짙어져 이대로 집에 들어가기는 싫었어. 제일 먼저 떠나는 게 잘 다져 아무것도 묻지 않기야. 엉킨 마음에 실타래를 풀어봐도 어디부터 엉망이었는지 모르겠어. 나도 이런 내가 미워 자꾸만 꽤나 유난스러운 날이야. 우린 밤 하늘과 푸른 바다를 담고 할 일 없이 여기저기를 메고 밤 흩어진 별의 무리들 아래 모여 앉아서 불을 붙인 다음 너의 마음 위에 나의 맘을 덧대고 나도 그래 나도 너와 같다고 다만 우린 쉽게 변하고 마는 사랑을 믿은 것뿐이야. 우리 언젠가 잊어버리지 마. 여기서 또 만나. 금세 날이 밝아 사라지기 전에. 참 말다가도 모르지 정말 몰라 이 맘을 어떻게 추스를런지. 난 항상 감정의 파도를 따라 휩쓸려 다녀도 엉망이야. 애써 덤덤 먼 말투와 표정을 하고 그저 그런 하루하루가 지나가도 괜히 더 모든 게 미워 자꾸만 꽤나 유난스러운 날이야. 우린 밤 하늘과 푸른 바다를 담고 할 일 없이 여기저기를 메고 밤 흩어진 별의 무리들 아래
제가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한솔수북에서 펴낸 허정윤 글, 조원희 그림, 손을 내밀었다입니다. 두 작가님은 한솔수북에서 펴낸 아빠를 빌려줘도 같이 작업하시지 않았나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상처받은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주는 그림책이라고 서평에서 봤었는데 손을 내밀었다. 역시 난민을 주제로 한 가볍지 않은 주제의 그림책이네요. 네, 저는 올 초에 인터넷 서점에서 다른 책을 사면서 이벤트 사은품으로 손을 내밀었다 책의 굿즈, 손수건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림이 아이가 그린 것 같고 선도 굵직굵직하고 색은 단조롭게 사용하면서도 강렬함이 있어서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허정윤님은 어부바, 원숭이 학교 쓰고 그리셨고 아빠를 빌려줘 나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우리 여기 있어요. 동물원, 63일, 오누이, 루루 사냥꾼, 노란장화, 투명나무, 지각 등의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작가님이시네요. 그림을 그리신 조원희 작가님은 문 밖에 사자가 있다. 나는 안내견이야. 비누인간, 진화인간, 아빠를 빌려줘, 염소 4만 원 등을 그리셨고 근육 아저씨와 뚱보 아줌마의 호수와 숲, 우리 집은 혼자 가야 해, 미움, 얼음 사냥꾼, 꽝, 이빨 사냥꾼, 중요한 문제 등을 쓰고 그리셨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작가님 두 분이 만드신 손을 내밀었다는 어떤 그림책일까 너무 궁금해지네요. 2015년에 난민 4,000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유럽으로 가려다 지중해에서 익사를 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왜 난민들이 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는데 그 위험한 소형 고무보트를 타기 위해 1,000유로나 지불해야 했는지 달보들의 벨라님 혹시 아실까요? 난민이란 자신의 국적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려는 사람, 그러나 합법적 이민자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안전한 이동수단이 아닌 불안전하고 불안정적인 방법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제 생각이 옳게 이야기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난민, 전쟁에 무지하고 무관심했구나 반성하게 되네요. 저도 그랬답니다. 그 당시 뉴스에서 이 이야기를 본 것은 같은데 그때 한창 아이들이 어릴 때고 관심도 없고 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미리네님께서도 이번 방송 준비하시면서 알게 되셨나요? 네, 시립 도서관에서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제가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고 함께 나누는 모임이에요. 거기에서 지난달에 팩트 플립스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있었어요. 아, 저도 함께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그 모임이군요. 난민들이 소형 고무보트를 타는 이유는 항공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럽 이사회 지침 때문이라고 합니다. 적절한 서류가 없이 유럽으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본국 송환 비용은 항공사와 선박회사가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 제네바 협약에서는 망명 자격을 갖추고 유럽으로 들어오려는 난민에게는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직원이 45초 만에 제네바 협약을 통한 인정받는 난민인지 아닌지 가려낼 수 없다. 대사관에서 최소 8개월 걸리는 일이다. 라는 이유로 선박 및 항공이 어렵다고 합니다. 네, 팩트플리스 책에서는 그 허점을 알려줍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인 듯 보이지만 실제적으론 그들이 비자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비싼 돈을 내고 목숨을 걸고 소형 고무보트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난민들이 왜 소형 보트로 미립국을 하는지 정확하게 책을 통해 알게 된 후
손을 내밀었다 그림책을 다시 보게 되니 더 와닿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새삼 느끼게 되는 방송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잭스키스의 아프지 마요. 아프지 마요, 외롭지 마요, 행복하길 바래요. 오늘도 어제도 사실 그대 걱정돼. 썼다 지워버린 잘 지내만 수십 개.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럴 리 없다는 걸. 난이 기적이네요, 끝까지. 내가 원망스러워 미칠 것만 같았겠죠. 만나지 말 걸 그랬다며 다 후회했겠죠. 미워해서라도 날 잊지 않으려는 그대에게 감히 내가 이런 말 할 자격 없겠지만 제발 아프지 마요, 외롭지 마요, 슬프지 마고자 나 하나 때문에. 아무리 그리워도 초라해지지 마요, 행복하길 바래요. 미안해요. I never meant to break your heart. 만날 땐 널 못 챙겨. 난 내 이렇게 헤어지니까 너를 챙겨. I'll be sorry forever, forever. 욕해도 돼, 내 핑계로 술 마시고 실수해도 돼. 내가 좀 괴롭게 보란듯이 웃어줄 순 없어도 어디 아프지만 말아줘. Be well. 내가 원망스러워 미칠 것만 같았겠죠. 잘해주지 말 걸 그랬다며 후회했겠죠. 미워해서라도 날 간직해주려는 그대에게 감히 내가 이런 말 할 자격 없겠지만 제발 아프지 마요, 외롭지 마요, 슬프지 마고자 나 하나 때문에. 아무리 그리워도 초라해지지 마요, 행복하길 바래요. 미안해요. 나보다 잘해줄 사람 만나길. 적어도 나 같지는 않은 사람 만나길. 너를 울릴 만큼 웃게 해줄 사람 위에 그 눈물 아껴둬요, 제발. 아프지 마요, 아프지 마요, 외롭지 마요, 외롭지 마요, 슬프지 마고자 내 하나 때문에. 아무리 그리워 초라해지지 마요, 해지지 마요, 행복하길 바래요. 미안해요, 잘 살아요. 책 앞표지와 뒷표지는 한 여자아이가 누워서 잠들어 있는 듯한 모습이 연결되어 그려져 있습니다. 앞면지는 까만색에 노란 점 2개가 그려져 있어요. 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뒷면지엔 까만색에 구멍난 철조망이 그려져 있습니다.
속지를 열어보면 아이 2명과 강아지가 뒤를 돌아보고 있는데 그림자가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뭔가 안 좋은 일을 암시하는 듯 했어요. 첫 장을 열어보면 앞면지에 노란 점이 별을 그린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사람들이 뛰어가요. 빨간색 바탕에 검정색의 사람들과 동물들의 모습을 그렸는데 얼마나 다급하고 두려워하며 뛰어가는지 느껴져요. 그러다 엄마가 보이지 않고 아빠도 보이지 않고 오빠도 보이지 않고 혼자 남게 되죠. 주인공 여자아이가 정신을 잃으면서 꿈속에서 보게 되는 집과 식구들의 모습은 이 그림책에서 유일하게 색이 무채색에 가까운데 흑백 사진을 연상하게 했어요. 이미 오래된 행복했지만 돌아갈 수 없는 옛 시절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슬펐습니다. 철조망을 건너갈 수 없어서 캄캄한 밤에 아이들은 어른들을 따라 배에 올라탑니다. 그때 또 그 불빛이 보이죠. 하지만 다행히 반딧불이었어요. 같이 놀랐던 저 역시 너무 안심을 했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어른들이 가장자리에 앉아 아이들을 보호하며 배 위에 앉아 있는 그림에서 저는 먹먹해지더라고요. 그 어른들의 마음이 어떨지 알 것도 같으면서요. 배가 난파된 걸까요? 여자아이 혼자 바닷가에 누워 있어요. 책 표지에 나오는 그 모습으로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자아이를 안고 갑니다. 책 마지막에는 해마다 셀 수 없이 많은 어린이들이 지구의 반바퀴를 걷는다. 우리는 그들을 난민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책의 마지막 글도 그렇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세계 유일의 휴전국인 우리도 언제든 난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 와닿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을 보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받은 느낌인데요. 주인공 여자아이가 자기에게 갑자기 닥친 전쟁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그 안에서 그래도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어른들의 손길을 느끼는 것을 조원희 작가님께서 여자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눈으로 그리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아이의 그림 같은 단조로운 선 때문일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면서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당시의 이미지만 강렬하게 그리셨구나 했어요. 그리고 같이 도망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자세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무섭고 두려운 군인의 그 무표정한 얼굴은 자세하게 그려져 있죠. 그게 시간이 지나도 그 군인들의 얼굴은 잊지 못할 것 같아서이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세히 보니까 군인들의 얼굴이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 이미지만은 잊어버리지 않겠네요. 전쟁의 공포와 잔인성을 너무 무섭지 않게 아이의 눈으로 그리셨지만 그 묵직한 메시지는 제대로 전달이 되었다 생각이 드는 저에게는 손을 내밀고 싶게 만든 그런 그림책이었습니다. 조원희 작가님께서 그린 염소 4만 원이란 그림책은 노래로도 만들어졌다면서요? 옥상 달빛이 2012년 아프리카 봉사활동에서 잠비아 어린이들을 만나고 와서 만든 곡으로 서로라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인데요. 그 노랫말이 2020년 조원희 작가님과 만나 그림책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들어보니 노래가 너무 좋고 남인간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할 수 있는 일을 노래하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어서 선곡했습니다. 옥상 달빛이 부르는 염소 4만 원 선물할게. 두 곡 듣고 말랑말랑 더하기로 돌아올게요.
염소가 얼만지 아니? 몰라 아프리카에선 염소 한 마리 4만 원이래. 싸다. 하루에 커피 한 잔 줄이면 한 달에 염소가 4마리. 한 달에 옷 한 벌 안 사면 여기선 염소가 10마리. 지구의 반대편 친구들에게 선물하자. 아프리카에선 염소 덕분에 학교 간단다. 지구의 반대편 친구들에게 선물하자. 아프리카에선 염소 덕분에 학교 간단다. 학교 보내자. 내가 노래를 들려줄게. 내가 휘파람 불어줄게. 맑은 너의 눈 보며 맨발에 널 보며 내 마음도 깨끗해져요. 우린 너무나 먼 곳에 한참을 달려도 널 만나 행복해졌어. 이제 노래를 들려줄게. 내가 염소를 선물할게. 내가 신발을 신겨줄게. 벅찬 내 모습 보며 웃는 너를 보며 내 마음도 행복해져요. 우린 너무나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널 도와 행복해졌어. 이제 노래를 들려줄게. 이제 너에게 선물할게. 말랑말랑 더하기. 말랑말랑 더하기 코너는 그림책과 함께하는 책놀이, 작가의 이야기, 따끈따끈한 신작 등 그림, 책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더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국내의 아름다운 도서관 2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도서관 소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아쉽게도 이 2곳의 도서관은 규모가 작고 모든 책을 소장한 것이 아닌 특징을 가진 도서관입니다. 그림책과는 관련이 없지만 그림처럼 아름다운 곳이라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도서관은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천년 서고입니다. 2022년 12월 15일 개관했다고 하는데 도서관이 박물관 같습니다. 과거 수장고였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도서관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처음으로 마주하는 것이 석등입니다. 정말 색다르지요? 신라 천년서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서관과 조금 다릅니다. 국립경주박물관 안에 있는 도서관으로 지금까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발간한 도서,
국내외 전시 도록과 신라 및 경주학 관련 도서들이 비치되어 있고 특별전을 주제로 구성한 북큐레이션 코너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소파를 내부에 두고 누워서 독서하는 소위 눕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전문 연구자를 위한 개인 열람 공간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휴관일 또한 다른 도서관과 매우 다른데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휴관일이랍니다. 방문 계획이 있으시다면 박물관 휴관일 1월 1일 설날, 추석을 제외한 평일을 이용하셔야겠어요. 또한 관외 대출은 제한되며 열람과 부분 복사만 가능하다 합니다. 복사를 이용하실 분께서는 복사 용지를 꼭 챙겨주세요. 도서관이 박물관처럼 경주의 미가 느껴지는데요. 경주에 가시게 되면 꼭 들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도서관 소개입니다. 전북 전주에 위치한 학산숲속 시집 도서관입니다. 다른 도시보다도 유독 책과 관련된 내용이 풍부한 지역이 전주 아닐까 싶습니다. 이름처럼 숲속에 위치한 이 도서관은 작은 저수지를 끼고 있어서 숲속과 물의 정취를 같이 느낄 수 있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도서관입니다. 아담한 도서관은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숲속의 힐링 명소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창이 잘 나 있어 창가에 앉아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 예쁩니다. 말씀만 들어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위기가 되겠는걸요? 비까지 오면 정말 최고겠습니다. 이 도서관의 운영시간 안내 글귀가 매력적입니다. 책 읽는 시간 79시, 책 덮는 시간 늦은 6시, 동절기 늦은 5시 라고 적혀 있어요. 보는 순간 한글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너무 감성적이다 생각 들었습니다. 학산 숲속 시집 도서관은 경치와 함께 도서관의 주제인 시집이 너무 잘 어우러진 도서관이라 생각됩니다. 도서관 한편에는 방문자를 위한 엽서에 그림을 그리고 시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휴관,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운영하니 긴 시간 여유 있게 머물러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추천드려 봅니다. 작은 다락도 있어서 시와 시간을 즐기기에 너무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2부에서 만나요. 찬의 Don't Touch Me Please.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상상만 했던 내 머릿속에 그곳 내 맘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 Don't touch me please V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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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를 타고 V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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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를 타고 V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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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를 타고 Oh yeah Ooh, Don't hurt me please 답답하고 무기력해 하루하루가 참 지루해 요즘 내 마음이 참 그래 거리를 걸으려 해도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답답함에 갑갑함이 더해졌어 핸드폰만 끄적 쉬었다 놨다 자꾸 반복해 누굴 만나려 해도 다들 바빠서 별것 없는 내 일상은 너무 똑같이 흘러가고 생각만 많아지네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상상만 했던 내 머릿속에 그곳 내 맘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 Don't touch me please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Forever 언덕 위에 구름은 천천히 흘러가고 그릇들 안에 남도 똑같이 흘러가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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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를 타고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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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를 타고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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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를 타고 Oh yeah Don't touch me please Don't help me please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자원 활동가들이 그림책과 목소리로 말랑말랑해지는 마음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나도 한때는 그의 손을 잡고 내가 온 세상 주인공이 된 듯 꽃송이의 꽃잎 하나하나까지 모두 날 위해 피어났지 올림픽대로 뚝섬 유원지 서촌 골목골목 예쁜 식당 나를 휘청거리게 만든 주옥 같은 대사들 다시 누군가 사랑할 수 있을까 예쁘다는 말 들을 수 있을까 하루 단 하루만 기회가 온다면 주 그림을 다해 빛나리 언제부턴가 급격하게 단조로 바뀌던 배경음악 조명이 꺼진 세트장에 혼자 남겨진 나는 단역을 맡은 그냥 평범한 여자 꽃도 하늘도 한강도 거짓말 나의 드라마는 또 이렇게 끝나 나왔는지조차 모르게 끝났는지조차 모르게 ILC의 음악은 잔잔하면서도 경쾌하고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잔잔한 마음으로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의 미리네님 선정 도서가 너무 좋아서 저희 책을 선정하지 못하고 잠시 힘들어 했는데요. 저는 실제 전쟁을 겪은 분들이 경험으로 바탕으로 쓰신 책 2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2권씩이나요? 준비를 많이 하셨나 본데요. 아닙니다. 제가 보았던 책들이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들이라서 오히려 너무 현실적이다 보니 책의 깊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외국의 책과 국내의 책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특히 국내 책은 미리네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 책을 보다 보니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럼 어떤 책을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외국에 갔다 국내로 돌아오겠습니다. 나에게 보드리, 패디 프리드 글, 스티나 비르센 그림, 류재향 옮김입니다. 책이 다른 책보다는 살짝 작습니다. 복사용지에 비교하면 가로 세로 사이즈의 90% 정도예요. 살짝 작은 책에 나에게 보드리, 글씨가 종이 위에 번지듯 적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잉크와 수채 물감이 종이 위에 번지듯이 그려져 있어요. 종이에 번져 스미듯 평화를 향한 갈망이 독자들 마음에 스미길 바란다는 번역가의 말처럼 그림이 주는 힘이 조용하지만 강하게 다가오는 그림책입니다. 앞 표지에는
예쁘게 입고 단정한 머리의 여자친구가 개 보드리와 마주보며 쓰다듬고자 하는 그림입니다. 그 하단, 전쟁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뒷표지에서는 전쟁에 대해 말해주네요. 보드리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여자친구는 많이 변했습니다. 수척해졌고 머리는 까까머리, 옷과 신발은 몸에 맞지 않게 크고 너저분한 옷을 입었네요. 전쟁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네요. 뒷표지에 적힌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드리, 보드리, 보드리는 너무 기쁜 나머지 온몸으로 울부짖었어요. 잠시 후 자리에 앉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보았어요. 보드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보드리에게 마침내 전쟁이 끝났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돌프 히틀러가 죽었다고요.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떤 역사 프로그램에서 아돌프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될 때 한 패널이 그때 미대에 낙방하지 않았으면 이런 역사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 이야기한 기억이 스쳐갑니다. 이 책 또한 그 사실적 이야기죠. 작가님의 이야기요. 작가님은 현재 아흔을 바라보면서도 전 세계를 돌며 연설을 하고 계시는 작가이자 심리학자입니다. 10대 시절 여러 수용소에서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유대인 대학살, 그 공포를 경험하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종차별의 위험성,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지요. 이 책의 주인공은 친한 친구와 닮은 점이 매우 많았지만 딱 하나 달랐어요. 주인공은 유대인이었고 친구는 유대인이 아니란 점입니다. 친한 친구와 매일 같은 일상을 공유하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 어른으로 인해 어린아이의 일상은 지옥이 되고 공포가 되고 살아남아야 하는 삶으로 변화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책을 보고도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면지에 있는 작가의 가족 사진과 작가의 글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헤디예요. 지금부터 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행복한 아이로 살던 시절부터 시작해 볼까 해요. 내가 갑작스레 겪게 된 일은 말을 꺼내기도 어렵지만 듣는 것도 힘겨운 이야기예요. 그래도 나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몹시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요. 어떻게 살지는 우리의 결정에 달렸어요. 우리는 착하게 사는 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헤디 프리드. 낭독을 들으니 어디선가에선 내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 가장 최근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네요. 요즘은 뉴스를 보면 내용의 옳고 그름, 다르고 틀리다가 아닌 그냥 화면에 비추어지는 환경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당장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지만 22년 2월에 첫 발발되었다고 하니 우리에겐 벌써? 라고 생각되는 시간이 그들에겐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서울지. 제일 큰 피해자는 결국 어린이들 아닐까 싶습니다. 어른들에 의해서 삶을 잃어버리고 피폐해진 환경이 마음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에겐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노래를 들으며 작가님이 전한 말을 어른으로서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희은, 첸이 부릅니다. 나의 꽃, 너의 빛.
꿈속에 있는 듯해 늘 길을 잃고 헤매요 아무도 없고 찾지도 않는 어두운 곳에 나는 서 있어 메마르고 아렸던 나의 마음은 차가웠고 외로웠다 피어난 적 없었던 것 어느새 다가온 기적처럼 꽃 한 송이 피어나길 넌 어떤 말을 하려 해? 난 하염없이 기다려 어둡기만 한 길 위에도 작은 희망은 있단다 메마르고 아렸던 너의 마음을 나의 작은 품에 안아본다 피어나고 싶었던 곳 어느새 다가온 기적처럼 아득하게 피워내길 2부 속의 2부입니다. 이제 국내 관련 도서입니다. 권정생 시, 김환영 그림, 사계절 출판의 강냉이입니다. 제목도 참 구수하지요? 권정생 작가님 하면 떠오르는 대표작이 있죠. 육아에서 빠질 수 없는 책 중에 하나죠. 강아지똥, 그리고 몽실언니. 이런 대표작들을 보면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에 대해 따뜻한 애정으로 책을 만드셔서 그런지 오랜 기간 그 권정생 작가님 책은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 책은 덮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랑이 느껴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되더라고요. 그러나 이번 책은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우선 김환영 작가님의 그림이 감정을 매우 고조되게 하더라고요. 그림이 투박한 듯 거친 듯 부드럽게 그려졌어요. 서양화를 전공하셨다고 하시던데 서양화, 동양화의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림입니다. 개정판에서는 표지가 밝은 연두색이에요. 그림 속 아이를 보면 귀여운 얼굴인데 색감의 표현이 붓의 결같이 채색의 결이 그대로 두드러져 투박스러움이 표현되었어요. 그림을 풀어드리기가 매우 어려워서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미술을 잘 모르다 보니 어렵네요. 표지의 제목과 그림, 색감으로는 전혀 전쟁의 상처가 도드라지지 않아요. 책을 딱 펼쳤을 때 면지는 밤하늘 수많은 별들이 수놓여진 것 같고 동네마다 입구에 크게 자리한 아주 큰 나무가 그려져서 밝은 색들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게 책이 시작합니다. 끝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고 마지막 장은 깜깜한 배경에 아이가 우두커니 먼 곳을 응시하며 책은 마무리되네요. 또한 이 책은 글이 아닌 시입니다.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심은 강냉이를 두고 피난길을 가는 아이의 이야기가 짧은 몇 글자들로 마음속에는 먹먹한 여운을 남기며 풀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책을 펼치고 여운은 있지만 조금 당황했거든요.
제가 한글을 모르나?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며 놀랐어요. 저와 같으셨군요. 저도 이거 무슨 뜻이지?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글들의 뜻을 찾으며 봐야 하나? 했는데 이해하려 하지 않고 한 장 한 장 넘겼고 마지막 그림을 끝으로 느낀 그 마음. 집을 그리워하고 내가 심은 강냉이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온전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뒷면지에 표준어로 바꾸어 기재되어 있답니다. 권정생 작가님께서 시를 쓰신 초등학생 때 시절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정말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포기는 패기, 형아를 생야, 유추할 만한 단어도 있고 또 유추가 안 되는 단어도 있고 이런 경험이 나란 말씀이 중국가다요.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생야, 형아라는 말이요. 실제는 형아가 같이 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형과 일본에 두고 온 형들, 가난으로 헤어진 다른 누이들과의 재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시에서는 다정히 형과 함께 강냉이를 심지 않았을까라는 작가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아, 그런 사실이 있었군요. 가슴 아린 이야기네요. 전쟁이란 저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공포이며 불안일 것 같아요. 8개의 문단으로 그 감정을 최대한 표현하신 작가님의 서적. 겪어본 감정이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작가님은 해방 직후 태어나 우리나라로 오셔서 고인이 되시기 전까지 가난과 질병으로 평생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작고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전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전쟁으로 인한 개인의 삶이 조각난 것 아닐까 합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하는 중에 서울시에 경계 경보가 발령되었다는 위급 재난 문자가 와서 새벽부터 혼란의 상황이 일어났었죠. 극한 단어로 패닉을 사용하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오발령이란 22분 후 재전송된 재난 문자. 22분 동안 서울 시민분들이 느꼈을 감정이 당황과 불안, 무서움 등의 여러 감정 단어의 기사가 하루 종일 나오더라고요. 천만 다행히도 실제 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지. 저도 화재 경보로 대피하라는 방송이 새벽에 한번 있었는데 그 순간 머리가 백지화되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금세 정신을 차렸지만 침착하긴 더욱이 어려웠어요. 얼마나 무섭고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다 식은땀이 나네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림책은 한솔수북에서 펴낸 허정윤 글, 조원희 그림, 손을 내밀었다. 나에게 보드리, 헤디프리드 글, 스티나 비르센 그림, 류재양 옮김 우리 학교, 강냉이, 권정생 씨, 김환영 그림, 사계절. 자, 이제 눈으로 담아보세요. 지금까지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달보들의 벨라 미리네였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시간 되세요.